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오늘 박소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일 또다시 박소연 앵커 돌아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규제가 내일부터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재건축의 연한 축소는 물론이고 그동안 구조는 안전했지만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노후화됐었던 상수도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했던 아파트들까지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의 규제 완화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독이 될지 그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크고 작은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알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고민을 저희가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아서 해결해드리는 그 시간이죠.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 전화는 02-2077-6330번,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방송 중에도 괜찮고 방송 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2797-0300번, 797-0300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고, 예, 굉장히 화색이 도세요. 네, 네, 절 보고 그러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오늘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네. KTX 수서역 일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렇죠. 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의 의견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서역 KTX가 과연 인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수서역 그 KTX 때문에라도 지금 반영이 엄청나게 네. 많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국토부와 서울시 지금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지금 한 번에 해제를 해가지고 가자. 서울시에서는 차근차근하게 공익사업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분하게 역세권 개발을 복합 개발한 이후에 차분히 가자. 뭐 이런 차이를 좀 두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떤 구와 그 서울시의 싸움이다 그러면은 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국토부와의 어떤 이제 싸움으로 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네. 중요한 거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개발이 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결론은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싸움이 나가지고요. 그게 이제 개발이 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요 상태가 차라리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나버리는 그 순간에 빵 하고 떠버리면 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돼요.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쪽을 지금 물론 지금 이 얘기 때문에라도 지금 무시하고 올라가 또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장을 봤을 땐 아직 반영이 한참 안 됐다고 주변에 그린벨트 지역까지 뭐 해제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개발 라인이라든가 반경 500m까지 좀 더 많이 내다봤을 때는 저 송파구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지금 노릴 수 있는 어떤 그 소액 투자 가능할 네. 것 같아요. 뭐 대형 투자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싸우든 말든 개발은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죠. 과정이 문제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될 거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방이동 소형 오피스텔 12평짜리인데요. 네. 네, 파크존이라고 49-5인데 요거를 매도를 해서 서울 근교에 네. 저기 안양에 범계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니고 수익형 투자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네. 이 방해동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매도해야 되는지 저희가 신하선 예. 대표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만나보세요.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송파동에, 방이동에 있는 거,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신 지 네네. 오래되셨어요? 예, 한 3년 됐는데요. 아, 3년. 월세는 어떻게 네. 받고 계세요? 월세는 2천에 40 조금 지금 아직 거기가 롯데월드 활성 안 돼서 일단 저렴하게 40에 2천에 40을 받고 있어요. 그럼 뭐 시세로 따지면 천에 한 50골인데, 지금 예.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매매가는 뭐 층수에 따라서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인데요. 네네. 예, 이거를 매도해가지고 네. 범계에 있는 소형 13평대 소형 그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해 갖고요. 자, 요거 자체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방역 쪽에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주변에 지금 호재거리라고 봤을 때는 제2롯데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호선 연장선이 또 바로 옆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요자가 이쪽으로 몰리는 가운데,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한전부지 개발과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던 수서택 직지구 개발이 이렇게 잡혀 있고, 또한 여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개발도 여기 뭐 이제 이주 세대가 뭐 그 원래 있던 어떤 관공서들이요 빠져나가면서 구치소 같은 게 없어지고 개발이 됩니다. 이쪽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는 데다가 길 건너에 지금 이제 뭐 자양정도 있고 이렇게 성수동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개발 호재가 주변에 많이 있는 데다가 제2롯데월드가 아직 그 활성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매도하시기엔 좀 아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오피스텔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아주 이것도 뭐 2002년도쯤에 지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렇게 그 전철역 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옛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깔끔한 편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요 주변이 더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너무 다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놔두시고, 왜냐하면 매가 1억 2천에서 1억 3천에 1천에 50, 2천에 40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1억 5천에 천에 한 저희도 한 2, 3년 전에요. 2년 됐나요? 뭐 당선 쪽에 개발할 때 1억 한 3천 7, 8백에 지금 이제 뭐 1억 4천 8백까지 해가지고 천에 50에서 60만 원 세를 드렸는데 점점 차익이 나긴 합니다. 거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차익이 더 날 일은 없는데 옆에 호재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빠질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월세를 받아먹는 용으로라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수요자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바닥에서 갖고 있으니까 당장은 매도 안 하시는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번개역의 아파트로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번개역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저조하고 또 하나가 나중에 더 차익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은 범계역은 이미 다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걔는 이미 개발이 끝났고. 그러니까 뭐 그럼 선생님 이걸 매도하려면 2, 3년 더 있다가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얘를 매도해가지고 중심부에 같은 지역이라도 중심부에 새 거로 갈아타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워낙 찾기는 연식이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지역적인 초이스는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그 마음에 너무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방해동 되게 좋아하는데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궁금한 게 많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안양시 그 동안구 비산동에 3호 뉴타운 5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평수가 좀 커서 이거를 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평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45평. 걷는데도 꽤 오래 걸리겠어요.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매가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좋을지 신화선 대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나보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양 쪽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거 연식이 네. 좀 오래돼서 혹시나 뭐 재건축 뭐 이런 걸로 투자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네, 재건축. 지금 이제 여기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재건축만 한번 보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뉴타운 3호 아파트, 여기 5차, 여기 이 주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주변에 호재가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평촌, 스마트가 있고요. 이쪽에 안양 메가트리아 신축 앞으로 1등이 될 지역이죠. 파랗게 표시한 곳인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나중에 표시한 여기가 1등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프리미엄은 더 뜰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만히 봤을 때요. 노후화된 데다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갖고 있는 가운데 얘가 신축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역적인 특성만 봤을 때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으리라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물건을 바라보자 그러면 지분이라던가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전체 높이가 여기가 12층이다 보면은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 건 없다 사실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람은 불 수 있어요. 재건축 바람은. 네. 예, 그러니까 네. 연식이 이제 85년도식이고 하다 네. 보니까 바람은 불 수 있으니까 그 네. 바람을 타고 만약에 이걸 사신 지 오래되셨다면 옛날에 사셨다면 뭐 갖고 가도 네. 괜찮습니다. 손해 보실 일 없어요. 근데 적당한 시기에 난 새 아파트까지 받아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뭔가 꼭지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올라 그러면 바람이 불었을 때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건축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합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변의 시장이 어떤지,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어떤 타이밍이나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왕십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거를 매입하신 분들은 부동산 소개해준 분들이 죽일 놈이었어요. 한참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아현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타이밍이나 시기에 따라서 분양하는 시기라든가 재건축 시장 그게 잘 맞아야지 돼요. 근데 네. 1등으로 치자 그러면 재건축 시장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시장만 가더라도 강남 상구만 가셔도 바쁩니다. 거기 안에서도 뭐 한 3, 4개월 전에 한 12, 3억 갔던 것들을 15억 가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안양 자체에 꼭 입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신 지 오래됐으면 그냥 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져가시면 되고 내가 꼭지점에 사가지고 바람이 불 때 좀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관리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디테일한 거를 같이 계속 지켜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방송상에 맨날 전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세미나에 가면 그 설명해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 수 있나요? 네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그러면 언제 해요? 세미나요? 세미나는 네네. 토요일하고 이제 그 월요일 날 1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여기서 방송에서 조금 네. 있다가 안내 나갈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화면 전체로 보여드릴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세미나를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네네.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사례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분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저기 분당에 탑배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기를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매도식이요. 예, 뭐 아파트의 어떤 뭐 세부 사항 같은 거 따로 없나요? 예, 뭐 어떤 면에서요? 뭐 평수라든지. 아, 예, 48평이고요. 지금 폐를 내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구체적인 질문은 신화선 대표 진짜 만나봐서 이야기하시길 네. 바라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남 쪽에 야탑동에 그 집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치는 그 동네 주택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또 큰 평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게요. 예. 좀 저기 35평대였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죠? 예, 거기가 25평대. 다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예. 작거나, 그죠? 네, 지금 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향후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좀 시점이 좀 궁금하신데 저희 지도 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야탑동에 있는 주택은요, 이렇게 좀 요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우선은 앞으로의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보자 그러면 예. 그 앞으로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개통이 됐을 때 예. 이 야탑동의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게 주택이 좀 안타깝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90년대 주택이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서 예. 평택간 말고라도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됐을 때 만약에 그 광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뚫리지 않겠습니까? 위례 신도시까지 전철이 네. 그랬을 때 만약에 판교에서 만약에 뭐 어떤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주택을 매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를 매도를 좀 해서 오피스텔이나 수익형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어쩔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인은 오피스텔인데 만약에 이 주택을 매도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또 산다고 한다면 살 향은 없어요. 집이 지금 또 한 채가 있기 때문에요.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 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집이 오래됐잖아요. 예. 이 집이. 근데 본인이 지금 평택에 저기 판교 신도시고 판교 테크노에서 이제 일을 해요. 근무를 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그러면 예. 어떤 주택을 예를 들자는 거예요. 사주시고 싶으세요. 수서 그러면은 그쪽에도 괜찮아요. 판교하고 연결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판교나 때문에, 광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요자의 심리를 제대로 알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평수가 이제 그렇죠. 평수도 크고 또 한 가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서 평택간도 평택간이지만 신분당선이 전철이 개통됐을 때 얘한테 플러스 될 요인은 없어요. 뭐냐면 오히려 수요자가 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판교에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광교나 위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축 주택으로. 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광교나 위례 쪽으로 수서평택간 말고라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철이 연결이 되면 근처에 새로운 주택으로 가는 신도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얘한테서 더 떨어져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평택이 지금 판교가 개발된다는 이유로 바람이 좀 불어갖고 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붙고 있는데 그나마 대형이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만약에 그 신분당선이 개통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얘 지금 현재 가격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요자의 주머니가 전부 다른 데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지금 현재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곧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것들이 광교나 위례랑 연결돼 있는 곳에 새로운 신주택으로 가 있으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거는요. 기왕이면은 투자를 조심해서 연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조심해서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공부한 후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뭐 수고하십시오. 궁금한 거 다 풀리셨죠?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3명의 시청자분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022077-6330번 그리고 문자번호 02797-0300번 열어놓고 있는데 문자로 한 시청자분께서 사례를 올려주셨다고 하네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7218님입니다. 2억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강남 남부터미널 5분 거리에 투룸 빌라를 차익형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신하선 대표님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강남 지역이라서 네. 제가 이제 주로 강남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들을 몇 개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알려드리고 그 타이밍만 맞으면 매입을 하셔도 네. 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권이라서 저한테 좀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남부터미널이라 그래가지고 3호선 전철역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3호선은 잘 아시겠지만 강남으로 바로 이렇게 양재로 해갖고 넘어가는 그런 네. 전철역인데다가 주말도 그렇고 다들 아시겠지만 터미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네. 여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투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2평형 전용이 12평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원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네. 투룸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예, 수요자층은요 보시게 되면 편집들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 상업지가 연결이 주변에 다 있죠. 이게 다 네. 이제 상업지입니다. 거기다 주변에도 상업지가 있고 주변에 근처에 회사들이 근간 투룸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부 이제 원룸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을 갖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뭐 소파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쓰기도 네. 하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투룸이 있다 그러면 가격대도 강남치고 저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없고요. 또 하나가 투자를 해놓고 개발에 대한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최소 입지 규제 지역이라 그래서 신문에 발표가 날 때는 제일 먼저 통합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남부터미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아. 그래서 만약에 뭔가 뭐 럭번기 힐즈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후보지로서 1등 지역으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남부터미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 베이스도 깔고 있지만 강남이라고 하더라도요. 가격이 저 정도라 그러면 투자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차익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남은 워낙 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익은 이만큼 나고 차익이 요만큼 나면 차익이 이만큼 나고 수익이 요만큼 나는 거랑 같아요. 강북 네. 물건이랑. 그러면 여러 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차익형도 괜찮다. 예, 차익형 괜찮죠. 차익형 그렇게 괜찮다.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참고를 하셔서 2억 8천에서 9천만 원 투자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지금 차익형으로 해놓고서 5년 있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익형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문자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조금 전에 궁금해하셨던 시청자분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미나 일정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화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6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논현역 8번 출구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원은 30명 선착순으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 하게 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 보시게 네. 되면요, 주택임대사업자비 나온 이후에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분들은 한 2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세요. 그게 그런 게 있느냐.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하고 또 2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세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사람, 2천만 원 이하로 가야 될 사람, 그리고 네.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입주권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갈 사람들, 그 투자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짜가지고 가는 방법들을 네.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 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근데 지역에 대한 건 보통 아파트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건을 해야 차익이 나며 기존에 차익이 났었던 물건에 대한 사례도 완벽하게 해드려요.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험한 거를 다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진행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면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료 세미나에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렸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짜배기 매물 정보 드릴 분 나오셨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그리고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 매물 소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님의 소개해 주실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먼저 역에서 정말 걸어서 1분, 뛰어서 수십 초가 걸리는 곳입니다. 자,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에 한강과 함께 다양한 개발 사업은 물론 주변에 다양한 상업지구, 업무지구의 그런 배후지로서 정말 앞으로 지역적 가치 상승이 높아질 만한 그러한 지역, 강동구 암사동의 원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동 원룸 그리고 손은경 이사께서도 오늘 추천해 주실 매물을 들고 오셨다고 하죠. 어떤 매물입니까? 네, 부동산 강남의 1번지 대치동이고요. 바로 교육과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지구와 부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 대치동 매물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이슈들 최근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이 탄생할 곳으로서 낙점받은 곳이죠. 용산에 있는 효창동 매물 가져왔습니다. 네, 대치동 매물 하나랑 효창동 매물 하나. 자, 먼저 손은경 이사의 매물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자, 이번 매물명은 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면적이 대지 1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3.26제곱미터입니다. 5층 가운데 4층이고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약 2억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손은경 이사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네. 압축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1번지 강남에 또 강남에서도 중심 지역에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치동이라는 점인데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과 또 최고의 업무지구, 테헤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강남이죠. 그 강남의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본다면 청담동과 압구정동, 그다음에 삼성동, 이렇게 논현동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 본다면은 뭐 일원동이나 수서동, 개포동, 또 세곡동, 자곡동이 밑에 또 포진하고 있고, 또 좌측으로는 뭐 역삼동과 도곡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강남의 가장 좋은 동네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자, 두 번째, 국내 최고의 명문 학교, 명문 중고등학교와 그다음에 또 최고의 또 학원이죠. 학원가로서의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방과 후에도 서울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까지도 방과 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고, 또 특히 방학 때에는 유학을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사교육의 1번지로서 그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장인 부모님들이 바로 이사 오고 싶어하는 곳, 그것이 바로 대치동이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변에 큰 업무지구들,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와 그 외에 또 향후에 생길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국제거래 복합지구, 또 주변에 많은 업무지구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이라는 입지뿐만 아니라 굉장한 학구열,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까지 여러 가지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매물의 입지 여건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강남 어디 가나 네.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전철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특히 대치동 또 전철 굉장히 노선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분당선 한티역과 매물과의 거리가 한 도보로 4, 5분 정도 되고요. 이 분당선 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 선능역과 성정능력과 강남구청역이 있는데 모두 다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2호선 환승이 되죠. 선능역에서. 그다음에 선정역에서는 9호선이 환승이 되고 강남구청에서는 7호선이 환승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면 도곡역에서는 3호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무려 5개 노선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철망의 핵심에 있고요. 또 도로망 굉장히 좋죠. 위쪽으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의 핵심 도로가 동서로 가로지러 가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영동대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요. 남쪽으로는 남부순환로와 양재대로가 있고, 또 좌측으로는 강남대로. 격자형으로서 굉장히 많은 도로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곡초등학교라든가 뭐 단대부중 이런 학교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교육의 1번지인 학원들이 또 바로 연접해 있고요. 또 최근에 대치동에 그 세계에서 세 번째, 또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서 구글 캠퍼스, 또 창업 허브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으로 또 급부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도 좋고 도로도 좋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오너드라이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 같은 것들도 있나요? 그럼요. 예, 네. 강남 개발 호재 가장 큰 거 삼성동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동의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코엑스와 한전부지, 그다음에 서울의료원과 종합운동장을 아울러는 굉장히 큰 지역을 다시 한번 한층 더 높이 지금도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지만 더 큰 마이스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크게 부상할 곳이고요. 더욱이 이제 한 지역에서 전철로 한 10분 정도 가면 또 수서역이 가깝게 있는데요. 이 수서역 지금 KTX 수서 역세권 개발 한창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KTX 수서 역세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또 문정지구와 함께 그 복합 업무지구로 또 형성을 하겠다고 하고요.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문정법조타운과 그다음에 동남권 물류유통단지가 있고 또 좌측으로는 또 양재IC 근처에 또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과 또 강남역 인근의 삼성타운 바로 옆이죠. 롯데 물류기지 개발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도 업무지구 형성이 잘 돼 있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또 업무지구가 생긴다는 것,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또 삼성동은요, 바로 GTX 광역급행철도의 핵심입니다. 네. 일산과 의정부, 금정을 연결하는 그 X자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넘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매물 자체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매물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을 네.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건축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도면상을 봐도 굉장히 그 3베이 구조로서 도면 잘 빠져 있고요. 자, 투룸입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신축 예정이고요.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고 4층에 있기 때문에 또 앞에 북쪽 도로와 서쪽 도로에 6m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차장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있고 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입지에 있고요. 더욱이 강남에 걸맞게 고급 내외 장재와 1층에는 뭐 보안문과 CCTV 설치해서 보안성도 굉장히 강화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4층이라도 올라가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특히 주변에 있는 그런 다세대들에 비해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으로 인해서 임대 높이가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해 주시죠. 네, 강남, 대치동 아파트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한 같은 평형대 아파트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죠.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로 놨을 경우에 2억 8,500만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전세 투자할 때는 4,5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자, 대출 2억 2천만 원을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충분히 월세 가능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자를 뺐을 때도 연 4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에다 또 수익률로 환산하면 7% 이상의 수익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매물을 살펴볼 때 분명히 유의해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바로 그 가장 핵심은 앞으로 이제 준공이 예정돼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시면 건물 신축된 모습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양과 땅의 입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철과의 거리 같은 걸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하셨던 투자 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매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의 매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8호선 암사역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보로. 그리고 5호선 천호역에서는 약 걸어서 9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지금 매매 금액을 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원준 팀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 갖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1분이라는 거리에 참 놀라셨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걸어서 1분, 뛰어서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자, 사실 이것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것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실투자금 2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부담 없이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겠는데요. 자, 또한 이곳 같은 경우는 8호선 노선 연장과 주변에 다양한 상업과 공업 업무 지역이 있어서 그들의 이제 배후 지역으로서 정말 높은 지역적 가치 상승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실 염려를 조금 덜어 놓으셔도 좋을 만한 다양한 또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걱정 없이 조금 투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덕과 둔촌, 천호, 개포 등 주변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최장 한 10년까지 매년 한 3천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 자 이제 그 이주 비용이 약 1억에서 2억 내외이기 때문에 자, 강남권으로 나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자, 이곳 천호나 강동 이쪽으로 많이들 오실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이주 수요가 자, 10년 동안 계속이 된다면 자, 이 지역의 가치 상승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가 자, 이곳 같은 경우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상승의 여력이 더 높다는 점도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난 1분기에 강남과 함께 이곳 강동의 그런 그 거래량이 그 폭증을 했는데 자, 그런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매력 넘치는 곳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빨리 뛰시는 분들은 몇 초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5호선 천호역에서도 도보 9분, 굉장히 뭐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입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역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안 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자, 또한 그리고 앞으로 그 조금만 가면은 잠실역이 있고요. 잠실역에는 롯데타워, 이곳 잠실타워에 있는 롯데타워도 자, 사무직으로서 이들의 이제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다양한 이제 수요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그리고 이제 수서역에 또 KTX가 들어서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또 발전이 될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또 다양한 재래시장과 그 백화점 그리고 다양한 마트들이 있고 또한 그 거대한 그런 그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말 생활 여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다 그리고 암사대교까지 자, 그런 동부권 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유동 인구가 이제 풍부하고 자, 8호선이 연장이 되고 다양한 이런 그 대교들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주변 상권의 그런 발전의 프리미엄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강공원까지도 걸어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주변에 다양한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숨쉬기 편한 강동구 암사동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살기 참 좋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나간다고요? 동네가 좋다고 해서 이사를 많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과연 이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특히 고덕과 둔촌 이곳의 이제 개발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재건축과 비교해도 정말 좋을 만한 그런 개발인데요. 자, 앞으로 이곳에 이제 그 이주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인 가치 상승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것과 함께 8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곳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리까지 쭉 뻗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곳 별내 신도시까지 뻗어 나가게 되는데 이곳에 정말 다양한 산업 단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고덕과 상업 업무 복합 단지와 첨단 업무 단지 그리고 다양한 엔지니어링 단지까지 자, 이곳에서 약 7만여 명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자, 이 7만여 명 어디에서 과연 거주를 하게 될지 자, 이곳 공업 단지 근처에도 분명 좋은 그런 배후지가 있지만 자, 이곳처럼 다양한 인프라가 그 학군까지 잘 갖추어진 곳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들 이곳으로 좀 많이들 오실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이곳에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많이들 들어가실 텐데 자, 사실 월급을 받으시면서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면서 자, 생활비와 이제 함께 그 관리비를 또 납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비 정말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강동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이제
관리비가 저렴한 이곳으로 이제 많이들 오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쪽도 그 수서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KTX 수서역이 이제 들어서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가 또 있을 것으로 그런 보여지고 개발 있습니다. 호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사동 저희가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지금 현재 아직 준공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말 정도 이제 네. 준공이 예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내부 면적이 상당히 한 7평 정도로 이제 굉장히 넓다고 자랑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또한 다들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피로티 주차장과 함께 주차 타워가 있기 때문에 자, 주차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염려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원룸이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도어나 CCTV 그리고 다양한 엘리베이터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오피스텔의 다양한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도 이제 느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방의 평수는 어떻게 되고 방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고요. 총 네. 7개 층으로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4세대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조금 큰 그런 건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그 매물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가격도 짚어주시죠. 네, 매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자,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수익도 충분히 바라보실 만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에 한 월 60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대출 한 8천 정도를 이용하실 경우에 정말 순수익 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익금 한 7에서 한 10%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그런 가운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을 짚어봐야 되겠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유의사항 꼭 알아보셔야 네. 되는데요. 제가 계속 암사역에서 1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제 이곳이 진짜 1분이 걸리는지 저와 함께 걸으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건축이 되는지 바로 확인은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도면을 확인을 하시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걸어보고 싶으신 분은 김원준 팀장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전화번호 02-2077-6394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손웅경 이사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역 앞에서 걸어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는 6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고 매매 금액은 약 2억 5,500만 원 정도,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과연 어떤 매물일지 손웅경 이사님이 직접 들려주시죠. 네, 추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용산 그동안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미군기지 개발의 기대감은 크지만 개발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실망감도 컸던 것인데요. 드디어 용산 개발의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 미군기지 철도 정비창 기지, 용산 전체 지역을 억눌러 왔던 어떤 부의 효과를 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의 효과들이 드디어 이제 새롭게 정의 효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이죠.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의 복합시설 조성 지구 중에서 또 유엔사 부지에 대한 그 조성 계획에 대한 승인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사업에 착수가 시작이 됐고요. 또 주변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도 아마 미군기지 개발과 함께 정부와 코레일에서 또 빨리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용산 개발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관광 산업과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시 용산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네. 며칠 전에 현대산업개발과 호텔 신라가 드디어 손을 잡고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약 2만 평 규모의 도시명 면세점을 그 용산역의 아이파크몰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용산역 바로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서 IT와 전자, 또 관광의 중심지로서 용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용산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또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의 중심지였지만 그동안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용산이 드디어 핵심 지역으로서 떠오른다는 얘기인데요. 자, 용산은 서울 25개구 중에서 바로 중심에 있었지만 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용산은 이제 핵심 지역으로서 떠오른다. 첫째는 이제 교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호선과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다음에 KTX. 향후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이 이제 개통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합쳐서 무려 많은 전철 노선망이 사통팔달로서 서울과 시외곽을 연결하기 때문에 바로 교통의 핵심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개발들,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미군기지 개발, 한강 종합개발과 더불어서 또 한 단계 더 미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산에서도 이 매물이 위치한 장소는 바로 효창동입니다. 효창동이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용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운데 또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교통망이 좀 불편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인데 드디어 이제는 그런 인식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기존에도 6호선 효창공원역과 도보로 4, 5분 정도인데요. 이제 다음 달쯤이면 이제 경의중앙선이 개통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화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도보로 7, 8분 정도 가면 가까운 한정거장 정도의 공덕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덕역은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 6호선, 네. 공항철도, 경의선, 쿼드러플 역세권. 또 공덕역은 또 공덕역 비즈니스 벨트지 않습니까? 어무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이마트, 대형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또 이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더욱이 도로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남쪽에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이나 여의도로 굉장히 접근하기 좋고요. 더욱이 전철역, 용산역, 남영역 또 신용산역이기 때문에 전철역 그 외에도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전철 노선이 굉장히 많고 더욱이 녹지공간 효창운동장과 효창공원 또 한강공원과 또 향후에 생길 용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공간 풍부하게 또 준비될 수 있는 곳이고 네. 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또 숙명여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입지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백화점, 뭐 대형 마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아, 그럼요. 용산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들 아이파크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이런 영화관들 용산역에 이제 민자로 해가지고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살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개발 호재가 남아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이제 용산 미군기지 개발 인재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향후에 지금 유엔사 부지에 대한 승인 고시가 떨어졌지만 캠프큰 기지와 수송부 기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20년까지 꾸준하게 용산 지역의 화제가 될 거고요. 더욱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철도정비창 기지에 대한 개발이 일시적으로 멈춰져 있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또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코레일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또 호재가 될 거고요. 또 용산역 바로 또 위쪽에는 또 서울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또 가까운 곳에 또 서울역 고가의 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할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 전자상간의 터미널 부지 여기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이 또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완공이 된다 그러면 또 굉장한 또 호재가 될 거고요. 또 매물에서 가까운 곳에는 또 재개발 구역이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의 또 이주 수요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효창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이라고 하니까 거의 그 건물의 모습은 다 나왔겠네요. 예, 맞습니다. 골조 다 올라갔고요. 네. 이제를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총 이제 5층 중 2층이고요. 이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또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과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입지 있고요. 특히 이제 1층에는 1층 보안문과 CCTV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매물의 강점은 앞에서 보면 2층이지만 4층처럼 느껴지고요.
뒤에서 봤을 땐 2층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요. 주차장도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이 구성이 되는데 다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앞에는 7m, 뒤에는 5m의 도로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굉장히 또 편리한 입지에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상하로 이동하실 수 있고 더욱이 이제 주변에는 오래된 다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에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가 굉장히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세 투자로 봤을 네. 때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그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3,500에서 4,000 정도면 충분히 네.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대출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하시고 보증금 5천에 월 한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한 4,500만 원 들어갔을 때 연수익 420만 원 정도 이자 감안을 했을 때요. 그래서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8% 이상의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을 저희가 관심을 가질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 이제 신축으로서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완공이 되겠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금 계획을 또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치러질지 또 이제 금리적인 부분을 내가 향후에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는지 일단 자금 계획도 꼼꼼히 세우시는 게 투자의 첫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떤 매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열리고요. 6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짜 매물 정모 정말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죠.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그리고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